명령과 수고 선언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려 그러면 자리에 역사를 보낸다. 여하의 생각은 역사의 개인이 되지만 그는 여기서 왕을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후에 상황에 시리아나 바에서 이후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로하기 그런데 사이로
과연 그 인사의 말씀대로 중앙선관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께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님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당신이 인사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직무 중인 중앙선관위 앞에 전국 후공리 연합회 유대식 집회 3일차로 육군 3사 후공리의 회원들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가 아닌 법이 허용하는 법에 대해서 선포선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만나뵙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성명서를 우리 모두 모아서 별도로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목소리고 크게 듣겠다고 하셨으니 성명서를 공손히 받아 전송하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선거관리 개혁을 통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 말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1993년 창설되었다라고 인사말 말서 첫 번째 선거관리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태학 선거위원장님께 묻습니다. 22대 위원장으로서 과연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 자료를 통해서 발표되어 있고 동료 박사에 져서 도둑놈들이란 5건의 책가에 모두 분석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군 3사 후공리회가 최근에 2회에 걸쳐서 입법, 사법, 행정, 상무위, 여가에게 신선 내용정도로 보낸 성명서에 중앙선관위 위원장님께로 그 내용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 그 도둑놈들이란 책을 선관위 전 구성 요원들이 구입해서 찍어보고 도둑질의 거점을 만들어서 보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폐기하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리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임의적으로 사전 투표 수를 유능의 숫자를 부풀리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신표를 못해가지고 또 다른 특정 후보에 대해 던져주는 방식에 당선 중간 5월 선거에서 가장 과감하게 대응한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사자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책을 제대로 공모사기 후에 탓이라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숨기가 한 것이야. 여론조사위의 민정 전기를 방송 중입니다. 오태우 후보의 5.18 국정군 대입관련 조사를 필요 많은 발언을 문제 삼아 예심을 질문하다가 오늘 이제
취소하는 등 이러한 행태가 중앙선관위의 선처와 자비를 바라며 입을 다문 것이 아닌가. 여기에 거대한 사법 카락터에 의해서 우리 중앙선관위는 11번째 표도둑질을 한 것으로 중앙선관위 선거 결과 발표 안에서 분석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입법부에 요청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선거를 주권하게 되는 방식이 방송 중입니다. 제도를 없애고 당일 투표, 현재 수개표 방식으로 전자제품이 조작의 위험성을 배제한 대만과 독일 방식의 선거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20만 국민들 동의하에 3건의 국민청원을 국회 평안위에 심의 회부되었으나 3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임기가 이제 6월달까지 3개월 전인데 지금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아서 대검찰청에 평안위 의원 22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배당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이첩되어서 고소인 진술까지 마친 상태이니 법을 만드는 국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선거 관련 소송은 단심으로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됨에도 3년여 기간까지 미루다가 판사가 도망치다 떠나버리는 사법까지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지대의 대한민국임을 대법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인사 말씀에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 왜 이렇게 신경성 있게 들립니까? 과연 여러분들 지금 그걸 했습니까?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무소불위의 중앙선관위로부터 나온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1번째 도둑질을 한 중앙선관위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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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놈들아 각성하라! 모든 놈들아 각성하라! 수사라. 때려잡자! 의료 대란 속에도 꿋꿋하게 의료 카르텔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도 우리 육군 3사 구국동지회가 보낸 친전 내용증명 서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정선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총선에서 대만 선거 방식의 획기적인 공정선거법 개정을 심의를 해주시고 중앙선관위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공정선거 확립에 중점을 두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까? 대통령님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찰 강력부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법대로 꼭 날인하라! 한번 립 서비스처럼 한마디 하고 난 후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최근에 최종 협의 결과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리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도저히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고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 김상훈 의원이 저와의 통화에서 엊그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대책이 뭐냐?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 대신에 여론조사 1위의 부정선거 규명 투사 민경욱 전 의원을 경선 배제한 데 이어서 경선 성리로 공천 확정된 노태우 후보가 과거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옳은 말 아닙니까? 그 말을 했다고 후보 경선 재심을 운운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만장일치로 취소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취소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미신이 또 태우 변호사 후보를 만약에 경선 배제시키면은 20석의 국민의힘 의원수가 달아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전하자마자 그거 말고 지금 할 말 많아요. 우리 지금 들려오는 그 내용을 보고서 오늘 만장일치로 다행히 취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군열에다가 오늘 아침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군련 입장에서 명백하게 한마디 해야 된다. 전라도 표론식에서 몇 표 얻겠다고 5.18의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아무런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들어가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진실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짓고 설사 취소했더라도 올바른 소리 한 말을 가지고 재심 운운한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다시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 강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전라도 분들의 눈높이입니까? 맞습니다. 한동훈이는 정신 그래서 차려라. 지금 우리가 정무적으로 생각하자. 일단 이기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까지도 무소불위에 바로 중앙선관위 눈치 보느라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인쇄날이라는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인쇄날인 이것은 왜 인쇄날인 해야 되느냐? 너무 지금 명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민주사회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성원을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따뜻한 화끈화끈한 성원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태우 위원장 듣고 있나? 듣고 있나? 그렇습니다.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폄하하지 말라며
반국가단체로 해산되었던 통진당 무신들을 국회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는 북한 추정 반국가 범죄자 집단 세력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내전 아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위원들은 바지 사장과 같이 저녁무렵 회의 소집에서 성대한 만찬 접대를 받고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편히 쉬고 계시라는 직원들의 말을 믿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대손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물림 직장을 만들면서 말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쟤 누구야? 날려버려! 라고 일갈 하면은 일사천리 숙달된 실력으로 프로그래밍 한 클릭으로 권력을 창출하게 된다고 전직 선관위원이 언론에 실토하였으며 말기암 사망 직전에 어부바 알죠? 김무서이가 어부바 하는 신호를 보내면은 날려버리고 어부바 하면은 붙이고 해서 완전 조작된 선거를 했다 하는 정언을 남기고 떠난 분과 오늘 연사로 함께 하신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씨 여기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의 산 정언이 좀 이따 있을 겁니다. 전 또리오 그리고 전자개피기 제조회사 전 대표의 정언들이 도둑놈들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태학 위원장, 중앙선관위 직원 여러분, 역사는 흐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건세가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물려진 정치자금이 노출되자 김대중은 나는 조금밖에 안 맞았다 하고 실토를 하자 김영삼이 화들짝 놀라서 그를 덮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치자금 고의 전해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소급해서 감옥에 가두어 구국의 영웅을 사후에 무덤까지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중앙선관위 여러분들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놈들에 대한 역사적 준엄한 심판은 반드시 때가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자수하기 바랍니다. 자수하라! 여러분들이 전체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 내에 선거 조작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면은 100억 원을 포상하겠다고 정강훈 목사님이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근무한다는 소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 행안부 장관님께서 보낸 신존 내용 정리에는 여당이 공천 들어가서 유시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선관위에 대놓고 이래달라 저래달라 못하니 행안부 장관님이 선관위에 공정선거 지원과 경찰을 동원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부탁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서 그 편지를 받으셔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줄이 길게 서나 안 서나 그 시간대에 테스트를 해봤다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중앙선관위
줄 기르게 서나 안 서나 테스트 해봤어요. 이놈들아. 평상시에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되잖아. 과연 둘이 길게 서나 안 서나? 도장 한번 찍는데 몇 초 걸리나?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들 맞습니다. 도둑놈들 맞습니다. 막 개해놓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째 도장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챈이 갖다배기 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걸 눈에 보이는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나 이 도둑놈들아! 자손한테 부끄럽지 않나? 보여줘야죠 언니. 뭐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반응을 보여줘야죠. 공정선거를 위해서 현행법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줘야 돼. 요거라도 수용을 해 주시면은 뒷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테니까 똑바로 바로 해 주겠습니다. 조직이 중앙선관위 조직이 11번이나 표도둑질을 했다. 이것은 국가 내란죄에 준하는 죄야. 국가 내란죄는 법에 심판 규정이 하나뿐이야. 주범은 사형이야.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정확히 알고 있나? 기가 막았어 못 된대요. 그리고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님,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님은 지금 여기 계시죠? 똑바로 들어요. 당신이 사무총장으로 이곳에 배치될 때, 아, 우리 대통령님이 드디어 중앙선관위를 손보는구나. 우리는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빈 사무총장, 어제 중앙일보하고 만나서 뭐라고 씨부렸나? 서울대 법대 출신 맞나? 아들 딸들에게 물어봐봐. 신속한 투표가 중요하나 공정한 투표가 중요하나? 공정한 투표요. 가만히 투표라고 하고 있나? 김용빈 사무총장,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오늘 지약 사무고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정말 서울대 법대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국민들이 소리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나 묻고 있다. 와 맞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이야기한다.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관리관 개인 도장 사전에 등록하라. 뭐 하려고 사전에 등록하라고 그러나? 가짜배기 도장 만들라고. 사전 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 이거 기어이 인쇄 날인 도장을 사용하겠다고 우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날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역사에 그야말로 내란죄를 범한 몽땅 도둑놈들이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직원 여러분, 여러분 자체적으로 자정기능도 없습니까? 쓸개도 없어. 평범한 경비 아저씨도 들어봐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많이 적어서. 아니 정직하지 못해서. 노태하 위원장님, 제가 밖에서 부끄러워서 중앙선관위 다린다고 말을 못합니다. 지금 도장 찍으라고, 인감도장 찍으라고 저보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자정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빵꾸난 거지.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3,000명이 근무한다며. 어?
3,000명 다 도둑놈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양심선언 한 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을 국민들이 싸워도 전자개표기 해킹 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작업 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지. 전자개표기 점검하고 나서 일일이 손으로 만지면서 수개표한다고? 돌대가리 같은 소리 하지마. 누가 꼼수를 모르네 이 자식들아. 와 멋지다. 수검표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털이나 안 맞나 전자개표기 넣어보는 거다. 알겠나? 멍충아. 도둑놈들아, 똑바로 해라. 수검표 먼저 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하라고. 그 다음에 투표 용지, 롤, 제공 잔뜩 사고 있다는데 요거 몽땅 청소하고 사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사전 점검해 달라고 우리가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감사원은 사고 부정사고 예방 활동을 확실히 해달라고 우리 한성찬 노동위원장님하고 내하고 감사원에 가서 진정해서 넣었어요. 이제 창고에 임시 사무소 창고에 들어있는 롤 전부 다 옛날 거 제거하고 새 걸로 딱 해서 카운트 받아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정당 참관인과 경찰관의 참관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용하는 건 문제 아니라 편안하게 풀침번 서듯이 참관할 수 있도록 의자도 제공하고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은 충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됩니다. 투표함 이동 시에는 꼭 경찰이 동승하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말씀 들었죠? 경찰관이 졸졸졸졸 잘 따라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란 말이야. 그리고 원래 사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야. 바빠서 못하는 사람 부득이 하면 하는 거야. 사전 투표 하지 말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선거 방해죄로 넣는다. 에라이 도둑놈들아, 당신들이 홍보해야 되는 거야. 가능한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본투표 하라고 홍보하라고. 당신들이 홍보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전 투표 명부도 없어요. 사전 투표 명부 작성 필요해야 돼. 명부 작성한 거 개표장에 비치해서 개표할 때 그 숫자하고 맞나 안 맞나 확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1, 2일차 투표 시에는 당일 투표 명부를 사용하면은 중복투표나 유령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 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지? 확실히 알려줘서 똑바로 해! 공직선거법 제181조 여기에는 정당별로 6인 이내에 개표 참관인이 개표를 라인을 6개를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쫙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참관인을 확보해야 한다 했는데 옛날에 2017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개표 참관인 편성 부족으로 선거 무효 선언을 한 다음에 재투표를 실시했다고. 요번에 중앙선관위는 요거 확실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탁사항 이거는 국민의힘 공정제도 개선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중앙선관위 여러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확실히 준수하라. 준수하라. 감사합니다. 와.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3.15 부정선거를 교훈삼아라 라는 저에서 문병춘 전치기 회장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빠집니다 이거. 네, 충성. 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 좀 안 오게 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에게 3.15 부정선거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 절대 부정선거를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보면은 공명선거라고 써져 있죠. 공명선거는 뭡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출근하면서 보시고 퇴근하면서도 보시고 매일 여러분들은 공명선거라는 저 글자를 눈여겨보고 다니실 겁니다. 군대에는 필승이니 앞서기니 이런 구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선거를 공명하게 하라고 저런 간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3월 15일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들 퇴근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퇴직하고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도 부정선거 때문에 밤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면서 밤에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무장관 최인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도에 창립된 것입니다. 그때는 내무부에서 선거를 관리하였습니다. 최인규는 1959년 11월부터 다음에 선거가 있는 2월달까지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다 자기 연구지에다가 다 배치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전부 다 3조, 5조, 6호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해가지고 공무원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조직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죠? 깡패 이마수 알죠? 깡패 이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의 투표함 40%를 그날 저녁에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기붕이 부통령이죠. 네, 부통령 후보자 이기붕의 자유당 부통령 이기붕이면 무려 115%까지 득표율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랬습니까? 유권자가 100명인데 115명이 투표한 건 어떻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기붕의 득표율은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그날 저에게 표를 낮춰가지고 79.2%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기붕의 당선자 또 나발 불렀습니다. 네, 축하 파티 다 했죠? 그런데 선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네, 장면 박사는 민주당 후보였는데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난리가 나니까 그 선거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보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우에 아들 이광석이가 육군 소위였습니다. 육군 소위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부정선거 원흉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권총을 들고 자기 가족들 집단 자살한 겁니다. 집단 자살한 거 집단 자살. 그 마지막에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일가족 4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군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쁜 지휘관이 있어도 나쁜 부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그때 2022년도 3월 4일 5일 비대자 투표 그러니까 사전선거 했었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출근 안 했죠? 아니 선거가 선거를 하는데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오야봉이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그래서 이 낙연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선거관리 총괄본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노정희한테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공직자가 말이야. 그것도 판사 출신이 말이야.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사전선거는요 선거법 147조에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투표소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선거인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인쇄해가지고 막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삼동에서는 투표 한 사람은 4,674명인데 기표 용지는 4,684표가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10표가 더 나오고 10표가 더 나와. 공부가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투표한 관리도 개판이야.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 사무장 사무실에다 갖다 놨어. 그것도 CCTV도 없는 데다 갖다 놨어. 공부가 갖다 집어넣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부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천에서는 선거관리 국장 가문에 있었는데 그것도 온 이 CCTV를 종이로 가려놨다 이 말이야. 그래 물어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여기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적 정보가 나가면 안 된다 해서 막아놨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다. 그러면 선거관리법이 어떻게 되느냐?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거기에 사전투표함 갖다 놓는 데는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24시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카메라 부천에는 꺼져 있었어요. 그런 게 이런 개판으로 해서 개판. 여러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다음 4월 10일 날 선거에서는 반드시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이 확실히 된 데다가 사전선거 투표함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차를 거기에다가 수고스럽지만 보초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문에는 특수봉인지를 붙여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라! 찍어라! 사전투표한 관리를 철저히하라! 교체하라! 철저히하라! 교체하라!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를 하라! 수개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예, 날씨가 좀 싸늘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는
자에서 한성장 경중앙 선거관리 노조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성정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노조위원장이면서 근무했던 자리입니다. 오늘 날도 좀 봄바람이 불어서 약간 설렁설렁합니다. 그냥 간단히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4월 10일 선거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날인 저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인쇄날인을 하게 되면 해커들이 투표용지를 쉽게 만들어서 투표함에 뭉태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뭉태기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는 뭉태기로 넣었거나 아니면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바깥치기 했던 건 두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선관위 오신 지가 오래되는데 아직까지 선거법 취지를 모르고 국힘당 김상훈 특위위원장에게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인쇄날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투표소에 줄을 많이 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선거일날 투표소는 더 줄을 많이 서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모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8조 3항 그 인쇄날인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규정 붙이고 줘도 강행 규정으로서 반드시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해라고 강행을 해놨습니다. 그 선거관리 규칙은 30년 동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기 278조 그 규정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으라고 강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은 보면 위임할 적에 분명히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분열되기 때문에 선거법의 특수한 행태입니다. 선거법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활헌법입니다. 독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 해킹 사건이 나가지고 독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독일에는 헌법 속에 선거법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우리는 후진국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거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 보고 헌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헌법에 넣지 못했고, 이런 부정선거가 2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김용빈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와서 선거법 공부도 하지 않고 밑에 고위 직원들에게 말만 듣고 국회에 가서 답변을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한 내용은 공문서와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문과 같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의 선거관리 대한민국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1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했습니다. 왜 안 됐겠습니까? 여기 투쟁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부정선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속으로 알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해결되고 다 됩니다. 3.15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40%로 인해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가 선거인수보다 많았습니다. 그 많은 투표용지를
밖으로 유출시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근무할 적에 사전투표 제도를 선관위에서는 지금 도입하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도입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 도입을 하는데 정확하게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법이 헌결 상태입니다. 그것이 뭐가 하면 헌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용민 사무총장은 벅다림에서 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지금 현재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나서 선거관리해야 제대로 된 공명선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날인한다고 가고 있습니다. 인쇄날인을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투표 참가는 개표 참관이 돼서 사전투표소에 참관을 하세요. 사전투표함 투입하는 투표용지가 과연 몇 장을 넣는지를 보시면서 2장 이상 투입할 경우에 손목을 잡으면서 그 현행범을 잡아서 경찰로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왜 부정선거인지 아십니까? 투표율이 갑자기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투표율은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있으면서 캠페인을 장기간 했습니다. 투표율을 올리려고 실패했습니다. 투표율은 거의 상승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서서히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는 투표율이 갑자기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투표율에 의해서 발각이 됐으면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됐습니다. 고발해서 서부 일체를 포렌식에서 조사를 했으면 4.15 부정선거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하겠습니까? 선거법이 입법 부작위 상태로서 선거구 관리를 하는데 인쇄날인하는 자체가 입법 부작위하고 하면서 선거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관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선거는 치르고 나면 선관위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과연 헌법에 맞게 관리했는지, 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하게도 사전투표 제도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한 번도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그런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내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종해야 될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더 여러분들한테 몸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사무는 100%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정성이 확보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4월 10일 선거가 끝나면은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선거 관리는 권력자를 위한 관리이며 국민을 배반하는 관리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추운 날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졌으니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니 하면서 나오셔서 떳떳하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지 말고 빳빳하게 서서 특히 국회의원들과 대법원장, 국회의장, 검찰총장 앞에서는 빳빳이 있어서 당신 뭐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너가 공무원이냐? 이렇게 사납게 싸워야 그자가 민주주의자고 그자가 애국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가천 상습분인강의 범죄 집단이 퇴근을 범죄 집단. 한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한성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그 성명서를 발표해 드리니까 다음은 40 총선의 야권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학천 교수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아까 망명은 취소하십시오. 범죄 집단. 그럼 아직 몇 분 더 남았죠? 2분. 네? 두 분요? 1분. 자, 두 분 더 남으셨다 했는데 아까 그랬습니다. 1분 남았어요. 하다가 지금 6시에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배를 잘 해야 퇴근 시간에 압박 시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어나셔서 우리는 연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우리 이천 우리 교수님하고 다른 몇 분이 남으셨다 했는데 자, 잡으면 지금 이제 경찰이 퇴근 준비합시다. 자, 범죄 집단 퇴근 준비. 하나, 둘, 자,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이 지금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있고, 퇴근 시간에 집중 시위를 하는 것은 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이따가, 지금 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자, 범죄 집단 하면은 해체하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기는 국민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자, 여기 선관위 나옵니다. 범죄 집단 수사야. 범죄 집단 수사야. 범죄 집단 수사야. 범죄 집단 수사야. 자, 범죄 집단 하면은 수사라 함께 해주시고, 범죄 집단 해체하라 하면은 나중에 해체하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정선거 하면은 범죄 집단! 범죄 집단! 지금 시위하러 왔습니다. 자, 부정선거 범죄 집단 하면은 수사라 함께 해주십시오.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이쪽으로 깃발 드신 분들 이쪽으로 앞으로 범죄 지금 집단! 나오십니다. 범죄 집단! 자, 쭉 나오세요. 범죄 나오셔가지고 집단! 범죄 집단! 범죄 집단! 자, 거기 서서 앞으로 해. 범죄 집단! 여기 뒤에 앞에 범죄 집단! 범죄 집단! 범죄 집단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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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해체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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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정선거하면 사형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자, 부정선거를 하면 사형이다. 함께 해주시고.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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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 사형이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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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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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자, 범죄 집단하면 수사라. 범죄 집단하면 수사라. 함께 해주십시오. 범죄 집단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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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잠깐 옆으로 잠깐만 옆으로 좀 나와서 앞에 옆으로 잠깐만 자, 집중 좀 해주십시오. 자, 끝에 이제 5분 10분입니다. 자, 집회 시위하시는 오신 분들은 함께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수사라. 저기 좀 버스도 나올 거예요.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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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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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사입니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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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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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늘 자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함께 해주시고 아까 말씀 못하신 분들 마무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니 자리에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까 우리 몇 분이 그 발언을 못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네네 발언하시고 자 아직 자 함께 해주십시오.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좀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고 자 우리 전 국정원 이천 교수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아까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앉으시고 아직 집회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집중 시위를 했었고요. 앉아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앉아서 경청을 해주시고 또 이곳까지 오셨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주민자치기본법 관련해가지고 제가 더불어민주당